여러 가지 이유로 자가 배뇨를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일회용 자가도뇨건의 구입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보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검색하시거나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웹사이트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는 보험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 서식을 별도의 가입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지원개혁 대상자 절차 등록 적용일 재등록 및 구비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비 지원개혁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 항목은 소모성 자가도뇨 카테터입니다. 기준 금액은 하루 최대 9,000원이고 최대 6개까지 지원됩니다. 기준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100%가 지원됩니다. 급여 청구는 등록된 대상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특정 상병과 함께 최근 3년 이내 시행받은 방광기능검사 결과 진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과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에만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부천성 척수손상 및 방광기능검사상 진단되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치된 전립선 비대증이나 심지어는 원인이 불명한 경우라도 방광기능검사상 기능 이상이 확인되면 지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명과 코드입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인 경우 처음 한 번만 등록되면 재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마지막 2개의 상병인 비뇨계통의 선천기형의 경우 방광기능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상병명입니다. 척수, 수막, 뇌에서 발생하는 염증, 감염, 손상 질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명시된 질환 이외에도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경우 추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광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 방광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시행한 방광기능검사 결과에서 무반사 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기능 이상성 배뇨, 배뇨근 외조임근 협동장애,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에서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혹은 상세불명의 선천기형인 경우에 한해서 방광기능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제출되면 방광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부천성 신경인성 방광에 상병 코드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방광기능검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선천성 질환의 경우 방광기능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소개드렸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비 지원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대상자를 등록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대상자는 제품을 자비로 구입한 후 요양비 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해서 대상 자격이 충족되면 환자는 등록 신청서 및 방광기능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 대신 등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은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웹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를 받고 당일 등록도 하고 자가도뇨건을 같은 날 구입할 계획이라면 요양기관의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요청하여 받는 것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 등록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면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제품의 등록 여부는 구입처에 문의하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했다면 구입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단의 지사 혹은 출장소의 요양비 청구서, 처방 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요양비를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지원 절차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자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확인 전에 받은 처방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 신청서를 받은 당일 등록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료를 구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처방전도 동시에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서 및 방광기능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고 등록 통보를 받습니다. 등록 확인 후 처방전으로 의료기기 공급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자비로 구입합니다. 수진자는 지출한 구입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등록 적용일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받고 90일 이내 접수한 경우 신청일을 발급일로 소급받습니다. 90일 이후 접수하는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혹은 공단에서 서류를 받은 날이 등록 적용일이 됩니다.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한 경우 기관에서 등록한 날짜가 등록 적용일이 됩니다. 공단에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전에 받은 처방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 신청서를 받고 가급적 빨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급여 대상자의 재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상명으로 처음 등록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갱신 없이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처음 등록이 된 대상자의 경우 2년간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지급이 계속 필요하다면 방광기능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재등록 신청서와 검사 결과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등록이 되면 이후에는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등록은 처음 등록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르만 필요한 절차이므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자가도뇨건을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요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은 소개드렸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발간한 올바른 간헐적 도뇨법 사용을 위한 안내지침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는 전국 비뇨의학과 수련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일반인 광장 메뉴에서 자가도뇨 사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홈페이지는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도뇨관 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이고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배재현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